예, 박지원의 식탁입니다. 대기하면서 우리 박지원 식장님 말씀 들으니까 법사위 가서 아주 죽여버리시겠다고. 말 조심하세요. 또 욕했다고 큰일 나요. 예, 죽인다는 건 욕은 아니고요. 예.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우선 최수근 해병 특검법이 어제 결국 부결됐고 22대 국회는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시작부터 파행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수근 해병 사건 직후부터 10달 가까이 추적해온 CBS 법조 전문 기자인 구용회 논설위원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 부분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타파의 단독 보도죠. 국정원 블랙위원회 그 수원지법에서의 그 어떤 진술. 예. 그러니까 쌍방울에서 북한에 준 800만 달러.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다라는 게 그동안 검찰의 주장이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문제는 그 안부수라는 예. 분하고 같이 대북 사업을 했는데 이제 국정원에서는 그걸 해요. 그러는데 그 블랙요원이 문건을 작성했는데 제가 보니까 국정원 서식이고 국정원 문건이에요. 아, 보니까. 네, 제가 보니까 국정원은 독특한 예, 문건을 가지고 서술 있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다 했는데 거기에 의구심이 뭐냐. 800만 달러 중 쌍방울이 북한에 제공한 500만 달러는 스마트폰 예, 스마트팜. 그 비용이고 300만 달러는 주가 조작을 북한하고 해서 이익을 나눠먹기로 했는데 그 대가로 300만 달러를 주었다. 이런 것이 그 문건에 나와 있어요. 국정원에서. 원래 검찰에서는 그게 이재명 대표의 그렇죠. 방북 초청 비용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이재명 왔는데 대표의 방북 초청 비용을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대납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 국정원 문건이 사실이고 또 그러한 문건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국정원에서 확보를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거론이. 그렇죠. 예. 그리고 계속 이제 검찰의 주장은 300만 달러, 8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발선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국정원의 문건을 작성했던 그 블랙요원이 법정 진술을 해서 사실을 다 밝혔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하고 무관하다. 예. 그 돈은. 그리고 그 300만 달러는 김성애 한테 거기에 실장이 있어요. 예. 아주 미인이에요. 예. 저도 잘 아는데. 그 얘기 조금 있다고 자 하나씩 풀어보면 우선 실장님 블랙 요원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신원을 가리고 그렇죠. 일에는 개입을 하되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기관은 화이트 요원 화이트. 신원을 밝히는 예. 그런 게 있고 이제 신원을 밝히지 않고 파견되는 직원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런 사람이 쌍방울이 북한에 준 800만 달러 그중 300만 달러 그동안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이 위세를 떨치기 위해서 북한에 초청하는 비용으로 준 거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다른 용도였다라고 진술을 한 처음에는 거고. 주가 조작이라고 돼 있는데 예. 오늘 법정 진술에서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아니고 김성애 아태평화의 실장한테 준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김성애 실장은 저도 잘 알고 예. 몇 차례 만나서 알지만은 최근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밀린 건가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 비리에 관련되면은 북한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아닌가라고 했는데 오늘 보면은 사실이고 이러한 검찰에서 수원지검에서 국정원을 압수수색해서 45건의 문건이 재판 기록에 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뉴스타파가 입수를 해서 이걸 보도하고 있다고 하면은 결국
검찰이 그 보도에 의하면은 예. 조작해서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했던 것이 무너지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 국정원의 서류는 이 재판과는 무관하게 블랙 의원이 전부터 작성했던 건데 그게 무관하게 아니라 재판하고는 무관하죠. 재판하고 그렇지만은 무관하게. 그 안부수라는 그 분이 그렇게 주가 조작하고 실제로 국정원에 공작하고 일탈되기 때문에 그 문건은 이제 여기서 이 공작은 끝내자 하는 문건이에요. 내부 문건이죠, 국정원에.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그 굴러갈 거니까 좀 후속 보도를 좀 보고요. 근데 일단은 전 국정원의 수장으로서 양식을 보니 이거는 국정원 거더라.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블랙 의원이 법정 진술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예. 그리고 그러한 보고서를 내는 것은 당연한 업무다. 예.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쌍방울의 300만 달러 혹은 800만 달러의 대납은 아니다. 검찰의 주장이 좀 무너지고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구 의원님 오늘 아침 그 언론에 보도된 네네. 작년 8월 2일자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그냥 휘황찬란합니다. 뭐 대통령, 국방부 장관, 뭐 해병대 사령관, 대통령실 비서관, 경찰청 관계자 이 다양한 그 관계자 간의 통화 일람 몇 시 몇 분에 뭐 전화하고 요게 이제 공표가 되면서 최혜병 사건 특검법은 어제 부결됐지만 이게 사건이 다시 오늘부터 또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한번 자세히 좀 들어볼게요. 예. 박지원의 식탁 구독, 좋아요 누르셨어요? 기왕이면 알림 설정까지 하세요. 파이팅! 매치미디어 유튜브 광고 말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해남 아이스 고구마 이벤트 당첨자는 이따가 방송 끝날 때쯤 명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 아이스 고구마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예. 피낭시에 해남 고구마, 아이스 고구마. 해남 명현관 군수가 지난주에 저를 만났는데 박지원의 식탁을 보았더니 해남 아이스 고구마를 선전해줘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 지난주에 아이스 고구마 나가고 나서 그 좀 팔렸대요. 그 얘기 조금 이따 드리고. 아니 기왕 나왔으니까 알겠습니다. 해남 아이스 고구마. 땅끝 한우. 예. 기가 막히다. 다음 주에는 피앙시에 빵 그거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빵. 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67%가 특검법 특별검사 도입에 찬성했는데 어제 부결됐습니다. 방청석에 해병들이 막 울부짖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탄핵이라는 구호가 막 나오고. 예. 우선 실장님 정치적인 해석 어제 표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겠지만은 구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지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 폰으로 외국 나가 있는 국방장관하고 1시간 사이에 세 번? 세 번이고 이제 8월 8일 날 한 번 있으니까 네 번이죠. 네 번. 여러 번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지금 아무리 빠져나가도 우리 민주당과 범야권 의원들은 반드시 국민과 함께 특검을 22대 국회에서 관찰하겠다. 만약 계속 거부권 행사를 한다 하면은 끝까지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대통령 끝난 후에도 공소시효가 살아있기 때문에 처벌받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그 말도 안 당신 되죠. 거부권 쓰는 건 좋은데 언젠가는 퇴임할 거고 퇴임하고 나면 공소시효가 살아있다. 그렇죠. 대통령의 공소시효는 재임 중에는 스탑되거든요. 스톱되죠. 그러니까 살아있다고요. 살아있고 저는 이건 숨길 수 없다. 그리고 기왕 말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구 의원님.
대통령은 뭐라고 해도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안보가 1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 나가 있는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당신이 총장 때 쓰던 일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느냐. 예, 예. 번호가 다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일반 핸드폰 쓰는 건 비화폰 써야죠. 당연히 비화폰이 아니죠. 일반 전화죠. 왜냐하면 비화폰이면은 이번에 통화기록 목록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 아니, 어떻게 됐든, 이건 안보를 완전히 무능하고 예, 예. 상실한 코드 그런 원-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로도 탄핵감이 돼요. 안보를 포기한 무능한 대통령 아니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우즈베키스탄에서 국방장관이면은 이 전화는 러시아, 중국, 북한, 우즈베키스탄 다 듣고 있는 거죠. 우리 서방 세계에서도 다 투명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일반 전화로 3번씩이나 하루에. 3번씩이나 하는가? 이 문제를 제가 아침 방송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페이스북에 쓰는데도 아직 우리 언론들이나 국민들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나라 기관이 갖고 있는 관련 통화 기록이 없어져도 또 다른 국가의 어느 기록이 나타날 수도 있네요. 아, 당연하죠. 이거 정말 거짓말할 수 없는 사안이네. 그런데 예. 이게 지금 해킹이나 예. 도청은 모든 나라가 다 하는 거예요. 음. 그렇지만은 우리가 국내 전화는 과거에 국정원에서 하던 건 지금은 안 해요. 제가 국정원장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한테 말씀드립니다만은 핸드폰 도청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전화는 다 도청해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국내는 아는데 국제 전화는 다. 우리나라도 다 하는 거예요. 왜 하냐 하면은 외화더피나 마약이나 그렇죠. 보이스피싱이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일반 전화로 당신 개인 전화로 우즈베키스탄에 나가 있는 국방장관하고 했다고 하면은 국방장관은 우리나라 국방장관은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전 세계가 다 듣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중대한 전 세계에 중계가 됐다. 그렇죠. 예. 그것도 별로 아름답지 못한. 구멍이에요. 이걸 따져야 돼요. 예, 예. 놀랍네요. 저는 네. 그 생각은 못 했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뭐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보고 달라고 할 수는 없고 민주당 진상조사단이나 아니면 특검법이 되면 특별검사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관련된 파일을 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참나. 이첩 기록 8월 2일 날이 중요한 게 굉장히 이 사건에서 그 큰 축인데요. 이첩 기록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 국방부 검찰단이 그날 오후에 경북 경찰청에 내려가서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해병대 화성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에 내려가서는 이제 김기환 사령관을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종섭 장관이 돌아와 가지고 나는 이날 이첩 기록 회수를 갖다가 내가 지시한 적이 없다.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해 왔죠. 나는 여기 돌아와서 출장에 돌아와서 사후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도대체 이첩 기록 회수를 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왜? 장관이 아닌데요. 그럼 장관. 대통령하고 장관은 뭔 얘기를 했냐, 그다. 그렇죠. 국방부 검찰단장이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가 무슨 독단적으로 그 기록 이첩을 회수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서 국방부 그 검찰단장이 끝발이 뭐 군대에서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통령 전화하는 즈음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행정관이 나서서 경찰청에 있는 국가수사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총경이 있어요. 전체 이제 예, 전체 그 지방경찰청 큰 수사까지 다 관장하는 데죠. 그쪽으로 연락해가지고 경북경찰청의 수사부장한테 연락을 해서 야, 조금 이따 1시 한 50분쯤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할 테니까 이런 일로 전화 좀 받아라 하면서 이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12시쯤 이 대통령이 전화하는 사이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움직인 것 같아요. 이게 장관하고 통화하는. 거기에 잠깐 절차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이제 그러니까 박정훈 단장이 경찰에 서류를 넘겨주는 건 정해진 절차에 예. 의해서 한 건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작용했던 이종섭 장관이 지시를 했던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서류를 줬다 뺏으려고 한 거죠? 조작하려고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의문의 핵심인 거죠. 도대체 왜 그 대통령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예. 그런 이첩 기록을 회수를 했냐가 지금 핵심 의문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이날 가장 의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정면으로 나섰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날 장관은 아까 이첩기록 회수에 관여를 안 하고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이 뭔가 직접 조종하지 않았느냐, 나서서. 그러니까 왜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이 사건의 출발이 이제 사단장, 이런 식으로 사단장을 하면 누가 처벌하면 사단장을 하겠냐에서 출발하는 사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혐의자로 넘어갔으니까요. 그 해병대 오전에 수사 기록 이첩에서는. 예. 그걸 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임성근 사단장 관련 부분을 지우기 위해서 그렇죠. 줬던 걸 다시 달라. 그렇지 않으면 회수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계속 그 7월 31일부터 8월 2일 이첩할 때까지 국방부가 요구한 것은 혐의자와 혐의사실, 그중에 특히 사단장 부분에 대해서 혐의자와 혐의사실을 빼라고 계속 요구를 했으니까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왜 수정관실, 범죄정보심의관실이 있잖아요. 예. 마치 그 법률비서관실이나 공직기강 비서관실을 이 범정실을 검찰총장이 다루듯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용한 거 아니냐, 이 사건에 관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의심을 좀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대통령께서나 대통령실, 안보실 이런 분들이 구비마다 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전화는 제가 볼 때는 외압이고 수사 간섭이고 직권 남용이 될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 직권남용. 이건 이첩 기록 회수 부분은 명확하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아, 그렇죠. 지금 대통령하고 임성근 사단장하고 어떤 관계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그렇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그 내용들이 일부 나오는데, 이제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는 좀 명시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일단 알려진 사실은 2년 전에 그 포항에서 큰 물난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흰남노 물난리. 예. 그때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카부라고 해가지고 수륙 양용 그 장갑차 이걸 띄워서 그 재난 작업에 동원을 해서 예. 대통령한테 그 당시에 굉장히 칭찬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 당시 뭐 사고가 많고 여러 가지로 대통령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재난 작업에 군이 잘 함으로써 임성근 사단장이 굉장히 칭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을 이렇게 봐주려고 한 거 아니냐. 그 정도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이지. 아직. 그러니까 정리하면 대통령은 이번 사건 이전에 임성근 사단장을 좋은 쪽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그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좀 봐주려고 한 거다라는 게 현재까지 추리인가요? 그러니까 그 지금 알려진 사실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은 왜 대한민국 사단장이 뭐 한 100명 됩니까? 100여 명 넘죠. 왜 그 사람만? 예. 그러니까요. 그 대한민국 사단장이 많은데 제가 왜 오늘 이분을 이렇게 예. 구명을 하려고 한 건지. 언론인들하고 점심을 했는데요. 그분들의 얘기는 명시적으로 기자들이니까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부인이 친하다. 부인과 부인이 친하다는 겁니까? 부인이 친하다. 누구와? 그건 모르겠어요. 부인이 대통령하고 친한 건가요? 사단장은 부인이? 네. 사단장이 어느 부인을 아는 분하고 알고 있는데 예. 그분한테 구명 로비를 해서 그분이 이제 그 영향력을 펼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그 방송 말고 이제 그 기자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어서 아직은. 특별검사가 나와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을 해서 제대로 밝히면요. 예. 이런 의구심도 없고 이런 소위 유언비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하듯이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여사님으로 통하니까 그러한 여사님 왜 많이 갑자기 나온다. 나오죠? 아니 여사님을 시사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루머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검으로 명확하게 털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좀 이 사건을 보면서 새 국회가 온다면 바로 국정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요. 특검보다. 아니 특검을 특검은 동시에 특검대로 추진하는데 하는데, 네.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이번에 좀 보면서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그 좀 유연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특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공수처가 아시는 것처럼 기소권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이종섭 장관을 나중에 조사를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근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면 수사 동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을 거의 검찰에 이첩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거든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기소권이 없는 수사권은 굉장히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예, 종이 오랑이죠. 예. 그래서 저는 특검을 무조건 하는 것이 가장 선인데, 왜냐하면 특검은 3개월 안에 어떤 결과를 내놓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특검에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면 재판에서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그 특검 조사를 한다면 아무리 친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이 오더라도 어떤 사실이 나오면 감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특검이 중요한데, 그러면 특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반헌법적이다 하면서 지적한 부분이 2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추천권, 특검 추천권. 하나는 이제 언론 브리핑에 관한 거. 사실은 사소한 거죠. 그거 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전 특검들이 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예, 관행적으로. 네. 그러면 지금 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해가지고 민주당이 2명을 천거해서 대통령이 이제 결정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저번 특검이. 그리고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돼 있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민주당이나 야당이 협상을 할 때 변호사 단체에서 4명을 추천받되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언론 브리핑 같은 경우도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그것을 넣지 않아도 어차피 특검을 하다 보면 다 나오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특검은요. 네. 원내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원내대표가 추천을 해요. 대통령한테. 그런데 이광범 특검, 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전 특검을 할 때, 그때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하면서 이한구 한나라당 대표 원내대표한테 이한구 대우에 민주당이 추천을 하게끔 해서 이광범 변호사를 특검으로 추천해서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민주당과 안철수당 여기에서 특검을 추천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서 이제 제가 박영수 특검을 해서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 후로 이게 이제 정착화된 거예요. 네, 네. 정착화되니까 저는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검찰은 특검은 누가 하더라도 나온다. 불러간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이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또 엄포를 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정치가 살아있었다고 하면은 저는 이러한 특검의 추천권도 국민의힘, 민주당이 가졌다고 하면은 변협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어떻게 됐든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럼요. 네, 이대로 절대 넘어갈 수 없어요. 근데 선 국정조사의 뉘앙스였어요. 그렇죠. 국정조사,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는데, 이제 특검법을 발의하고 또 특검이 구성되는 데까지는 시간하게 물리적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이제 국정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국정조사를 해서 관련자들을 좀 국회를 불러서, 그건 당연히 또 중계가 될 거고. 그렇죠. 중계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가지면, 전에는 이제 김진표 의장이죠. 지금도 네. 의장이죠. 이분은 이제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를 해와라. 이런 조건을 걸면서 국정조사를 안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저는 다음에는 새 국회의장이 된다면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 없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고, 물론 그러면 당사자들이 나와서
저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거 발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뭐 얘기도 하겠죠. 예. 민감한 부분에서. 그렇지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더구나 위증 그 선언을 하고 국정조사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증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법적인 처벌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국회 상임위에서 열리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압박이.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고 또 시간에 따라서 특검을 하면서 특검도 좀 유연하게 해서 저는 무조건 특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로 가는 것보다는 차선이고 차악이라도 특검이 훨씬 낫다. 이 사건은. 추천권 같은 건 좀 양보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루빨리 하는 게 좋다. 지금 그 선 국정조사 제안은 아마 구 기자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박찬대 대표 이하 민주당 또는 다른 당들도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 안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강경하게 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 조국 당인가? 조국 혁신당. 예, 조국 혁신당은 굉장히 또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예. 근데 특검의 조건을 너무 그렇게 강하게 할 필요 없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법률가인 이상 어떤 팩트와 사실이 나오면 그것을 그냥 모르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 조국 혁신당이 지금 쇠빙선 역할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당장 또 내일부터 뭐 단식용소 들어가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그런 건 좋은데 말하면 어쨌든 특검을 출발시키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제 요즘 실장님 탄핵열차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표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다 이렇게 보면 탄핵열차는 지금 행신 차량기지에 머물러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탄핵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마일리지가 즉 국민 여론이 민심이 쌓여가면은 탄핵 열차도 언젠가는 출발할 수 있는 신호 대기 중이다. 신호 대기 중이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촛불이 타면서 처음부터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민심은 과학이다 하는 얘기를 자꾸 쓰는 거예요. 민심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민심은 지금 비등점 직전까지 와서 끓기 직전 같은데 그렇죠. 몇 돈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한테는 이렇게 가혹하게 매장하냐, 가혹하냐 이런 비판도 있고 진짜 정신 나간 대통령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장님 그제 그 KBC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출국 금지와 해외 순방 불허 뭐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당연하죠. 왜요? 저도 지금 출국 금지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저는요 검찰에서 재판부에서 나오라는데 한 번도 안 나가본 적 없어요. 제 시간에 나가서 미리 가서 기다렸어요. 그래도 출국 금지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해외 국가면 못 가시겠네. 그러니까 치사하게 그것도 잠깐 외국 가랍니다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법무부에? 법무부에 하는지 일회성 비자인가요? 아니 그래서 해서 이제 아직도 못 나가고 있는데 우리 딸하고 손자가 엔젤하고 일본 한번 놀러 갔다 온다고 그래서 같이 가자는데 아빠 출국 금지됐다. 이 말은 또 못 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요, 전 국민이. 아니, 몰랐죠. 모르는데 왜 김건희 여사는 기올백, 양평 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혐의가 있는데 지금 수사 중인데 출국 금지 안 시키냐 이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앞길에는 뭐 탈당은 이제 뭐 기본이고 뭐 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임기를 다 마친다 하더라도 그 외에 개인의 신변이나 위치와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탄핵, 두 번째가 이제 개헌과 조기하차 이 두 가지가 주로 얘기됐잖아요. 그래서 뭐 탄핵을 해야 되냐, 개헌부터 해서 1년 임기 단축, 근데 이제 4년 중임제 개헌. 근데 이제 박지원 당선인이 세 번째 길 망명을 제시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부부 망명. 그게 얘기 안 했는데.
아니, 그 유추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대통령한테 망명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그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만은, 예.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안상수 대표하고 1년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개헌하자. 이렇게 했더니 안상수 대표가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명박 대표가 1년 양보하겠어요? 뭐 계산 사업가 출신인데. 그런데 어쩐지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단안을 내릴 수가 있어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도 같은 얘기를 했고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엊그제 나경원 예. 당선인이 자기 당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이 임기 단축 개헌하자. 4년 중임제 개헌하자. 이런 소리를 했는데 야 이게 좀 달아 올라간다. 했는데 다시 오늘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무슨 소리? 왜 우리가 1년 임기 단축에 똑같아.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국민을 오히려 인질로 삼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글쎄 이 언론인인데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력하게 더 저항을 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설마 임기 연장을 시도하진 않겠죠? 그건 아니지만 버티는 데는 그분이 선수입니다. 관상 보시는 분들의 얘기도 여기서 한번 다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악어상이라. 악어상이죠. 죽어도 싸우면 네. 안 물러서고 예.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검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당신이 대통령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 생각. 그리고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하고 예.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고 있는 여기에서 전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 잠깐 좀 그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전과 좀 달라진 태도를 좀 보이고 있는 게 국민연금 문제에 있어서 여당 입장 수용. 그 다음에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서 하긴 했지만 그것도 결재 받고 했겠죠. 뭐 종부세 일가구 종부세 폐지 뭐 이런 얘기인데 쉽게 해서 조금 그 정책적 스탠스를 가운데 중도로 오는 것도 있지만 뭔가 협상 여지를 만들어 가지고 좀 어떻게 이 판을 흔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영수회담하고 다 실패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아니다 그랬죠. 성공이다. 예, 예. 그 정도면 성공이다. ING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을 어떻게 됐든 합의 처리했고 영수회담을 또 만나자 이런 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북한에 보내면서 그 협상을 구동존의해라. 예. 그리고 선의훈안해라. 예. 똑같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 영수회담을 해서 풀자. 예. 이거 살아가네? 예.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꼼수로 딱 거절해버려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 다음에 예. 이재명 대표가 정부 여당한 44% 이런 것을 그대로 받겠다 예, 예. 해도 지금 안 해버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예. 또 그 재난기금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예, 민생회복기금 예. 25만 원 해야 훨씬 알아듣기 예. 쉬우니까 25만 원을 보편적으로 다 주자 예. 했던 것을 선별. 예. 자, 부자한테는 주지 말고 예. 가난한 사람한테만 주자. 이런 것도 하지만은 종부세 문제는 아직 민주당에서 그렇게 정리가 안 됐죠. 정리가 안 됐어요. 저도 종부세에 해당하는 사람이지만은 여의도에 큰 저는 아파트 하나지 뭐 30년, 40년 전에 하나 있는데. 그런데 저는 종부세는 상위 2%거든요. 예. 그 부자 사람들은 예. 저부터 세금 내야 된다. 예. 라고 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아무튼 박찬대 의원에 의거해서 또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나오니까 상당히 그러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중산층 예. 중도를 확장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달라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문제나 25만 원 문제에 있어서 이런 신축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는 쉽게 해서 이재명식 햇빛 정책인데 윤석열이 참 윤석열 대통령이 안 움직이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굴 속에서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버티는 건 한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22대 국회, 지금 21대 국회를 오늘 정리하면서 각 언론들이 최악의 국회다. 이렇게 참 보수 언론까지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그랬던데 이게 지금 모두 개혁 입법 특검법으로 그냥 우리는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 또 다시 올리고 근데 3분의 1을 밤낮 싸우는 거지. 못 넘기 때문에 또 안 되고 이 교착 상태를 깨야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식 햇볕 정책도 한번 해볼 만하고 그 외에 뭐가 좀 없을까요? 이거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히기만 하면 민생도 정부도 행정도 다 수도가 아닙니까? 진짜 난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총선 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변해야 돼요. 대통령 생각이 변해서 진짜 정치를 살려봐야 MIT 에스모글로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한국 경제는 어떻게 살리냐. 정치적 갈등부터 해결해라. 정치적 갈등이 없어져야 경제가 산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죠. 22대 시작하면 이재명의 햇볕 정책이 안 통하면 한동훈 위원장과 그 계보가 혹시 또 현상 변경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비윤, 반윤의 길을 가면서 호시탐탐, 호시침침 당대표를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지지도는 제일 높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조국, 이준석 3면 초과인데 한동훈까지 와놓으면 4면 초과가 돼서 한동훈 당신은 절대 대표 안 시킨다. 죽어도 안 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당대표 나올까요? 저는 못 나올 것 같아요. 나오든지 간에 국회 표결에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의 영향력이 닿는 사람들이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 최상병 재의결 재투표할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통과시키는데 역할을 해달라. 그랬으면 완전히 컸죠. 제 말 들어야 돼. 아니, 이제 22대는 한동훈 위원장 혹시 알면요. 저를 영입해 가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원내대표로. 그 세 번째 가능성은 그러니까 현재의 강대강 대치가 끝나려면 이재명의 햇볕 정책이 통하든지 두 번째로 한동훈 위원장과 그 친한 의원 22대 의원들이 뭔가 다른 의사결정을 하든지 반란표를 던지든지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힘의 원천인 검찰이 전과 다른 변화를 보일 수 있겠느냐. 구 기자님한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뭐 그동안 얘기 더기로 뭐 무슨 중하위 인사 끝나면 뭐가 좀 변화가 있을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지금 언론들이. 중하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인사위원회를 했는데 아마 뭐 이번 주 중에는 내일이나 뭐 할 것 같은데 아직 큰 뭐 지금은 인사가 터지기 전이라 좀 태풍이 오기 전 그런 상태로 보여요. 근데 저는 크게 검찰이 바뀌겠냐?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윤석열 직할체제는 여전할 직할체제죠. 것이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더 직할체제가 되어 있는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는 칼을 안 댈 것이다.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심지어 국회의원조차도 지금 한 몸이 돼가지고 특검을 갖다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는다? 저는 상상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현재 그 서울중앙지검장에 그 임명된 이창수. 저는 뭐 오히려 그분은 더 충성스럽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그 검찰총장은 이제 2개월, 3개월, 뭐 7월이면 새로 임명을 해야 되니까 후보자를. 이미 또 그래서 다음 그 총장도 거명이 되고 있는데
다음 총장들 다 거명되는 분들이 무색무취한 분들이에요. 자기 의견이 없는 분들. 그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저는 뭐 직할체제가 당분간은 계속 유지가 된다. 심지어는 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박영수 특검 재판을 하고 있는데 박영수 특검 재판에 검사만 8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 한 분 그냥 뭐 저녁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니까 뭐 이 얘기를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야, 그래도 과거에 그렇게 2년이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검찰을 8명, 9명까지 보내서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죄는 죄대로 받는 것이고 또 뭐 인간적 정리는 뭐 인간적 정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직할체제가 계속 더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냐. 물론 그 임계점은 있겠죠. 어느 순간에.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 검찰이 가장 민감한 게 인사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인사죠. 그러니까 옛날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인사를 끝나고 재판에 왔더라고요. 대표님, 저는 식물 검찰총장입니다. 예. 얼마나 민감하냐면은 검찰 간부 누구도 하나가 전화가 안 온다는 거예요. 이제 인사 끝났으니까 끝이다. 예. 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도 임기가 3년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향후 2년간은 힘에 의한 검찰 인사를 할 수 있는 파워가 있어요. 예. 마지막 1년은 좀 어려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돌아서지는 못한다. 예. 이번에 이원석 총장이 자기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까지 다 잘한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좀 뭐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르겠다. 김건희 여사 했는데 검찰은 보면은 정권 상반기에는 전 정권의 비리를 잡아다가 현직 대통령한테 충성을 하지만은 절반이 넘어가면은 전직 정권에 잡을 게 없어요. 다 잡았으니까. 요즘 문재인 대통령 뭐 전사이 뭐 딸 뭐 별걸 다 삼김씨 얘기. 궁색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예. 그럼 국민적 호응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년 지나면서 검찰도 현 정권의 비리를 잡아다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비수를 댈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22대 임기가 시작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전망은 좀 어둡습니다. 그제 표결에서 이제 용산이 잘 버틴 것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협상력도 아직 기대를 좀 하기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의 반란도 그렇고 검찰의 반란도 그렇고 좀 힘든데 다만 항상 저희가 성경에도 있지만 주님은 도적과 같이 오시리니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죠. 예,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될 민심은 엄청난 속도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입안하고 있다. 예. 민심은 과학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코 편치 못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지금 뭐 아주 팽팽한 상태 아닙니까? 민심이. 그래서 언제 이제 폭발해도 이상을 쓰지 않은 그런 단계인데 저도 이 단계가 계속되면 결국은 어떤 폭발하는 지점이 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근데 그 시기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도적과 같이 예. 오시리니. 우리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얼마나 많은 밤을 예. 전국에서 촛불을 태웠어요. 이제 태우기 시작한다고요. 예. 좀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변하지 않으면은 윤석열, 김건희 이 대통령 부부는 험한 꼴 당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버티다 마지막에 와장창 하면 이제 예상보다 더 과격한 아니 지금 보세요. 결론이 날 수 있죠. 최상병 사방천지로 전화해다고 한 것은 엄연히 수사 방해고 예. 직권 남용이고 수사 외압 아니에요? 이걸 지금 안 해놓으면은 그럼 임기 끝나면 안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이에요. 예. 박지원의 식탁 구독 좋아요 누르셨어요? 기왕이면 알림 설정까지 하세요. 파이팅. 해남 아이스 군고구마 당첨자 발표드리겠습니다. 해남 아이스 군고구마 여름 간식으로 딱이네요.
루비님, 그 다음에 저희 작은아빠가 고구마 유통하셨는데 해남 고구마가 제일 맛있다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유작스투님, 그 다음에 박지원 의원님 나오는 유튜브 채널 여러 곳 찾아보는데 이곳 박지원 식탁이 제일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러브앤피스 0228님. 해가 떠도 탄핵, 달이 떠도 탄핵, 탄핵이 최고야. 마이웨이 베스트님. 그 다음에 동의합니다. 엘리엇 킴 5455님. 5분 당첨됐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고구마 수령받을 주소 취합을 위해서 당첨자 댓글에 대댓글로 아래 구글 폼 링크를 남길 예정입니다. 그 주소 좀 알려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고구마빵을 한답니다. 해남시에. 예, 해남만 이 방송 해가지고 해남만 부자 되게 생겼어요. 이제 완도 전복도 가져올게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특히 또 우리 구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최상병 건에 있어서 국정조사를 먼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네, 좋은 시사를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해야 된다. 자, 외전에 많이 외전 얘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있어요. 제 생각에도 국정조사를 해서 그 뭐 이렇게 좀 일종의 국민 배심 재판처럼 좀 하고 그 다음에 특검으로 가는 것도. 그리고 이런 대형 이슈가 하나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계속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작은 성과라도 거두고 이렇게 하면서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가야 결과에 이르는 거지. 탄핵을 모두 앞에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현실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것을 고민해서 민주당은 특검밖에 모르냐 그러니까 국정조사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자. 그것도 하나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 같은 것은 최대의 국치 아니에요. 이런 것도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했는데 개딸들은 왜 정치가 협상이냐? 왜 타협이냐? 싸워라! 이런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싸워야죠. 이런 편담 때문에 지금 정치가 실종되고 있는데 가딸 들어봤어요? 아니요. 가딸은 또 뭔가요? 한동훈 팬덤이 또 있대요. 그쪽은 가딸이라 한대. 왜 가딸이? 왜 가죠? 몰라요, 저도. 가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송 끝내죠. 알겠습니다.